고전역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학이나 아니면 일반 물리학 수업을 들으면 뉴턴의 운동 3법칙을 배우잖아요. 첫 번째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힘이 작용 안 하면 물체는 가던 대로 간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F는 ma, 물체에 질량을 가진 물체에 포스가 작용을 하면 그것이 가속도로 나타내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야기를 하죠. 포스라는 것은 페어와이즈 인터랙션이다. 그래서 두 질량을 가진 물체의 각각의 질량 중심 사이를 연결하는 선에 그 포스가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선을 따라서 포스가 작용을 하게 되고, 그 힘이라는 것은 한쪽 물체에 작용을 하면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다른 쪽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인력 아니면 천력 둘 중 하나로 작용을 하지, 한쪽으로는 끌어당기고 한쪽으로는 밀어내고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뉴턴 운동의 3법칙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세 번째 법칙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러고서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F G M1 M2 나누기 R 스퀘어로 주어지는 인력이 항상 작용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 여기서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좀 잘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R 위에 붙는 숫자가 1도 아니고 3도 아니고 2다. 1도 아니고 3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2.5도 아니고 2다.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티코 브라이가 맨눈으로 천체를 열심히 관측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천체 관측 데이터를 쌓았죠. 그 당시 천체라는 것은 태양계의 천체였던 것인데,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들을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그 움직임을 기록한 데이터였는데, 이것을 티코 브라이의 조수였던 요하네스 케플러가 티코 브라이의 사후에 그대로 받아가지고 역시 열심히 수년간 분석을 한 결과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의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이더라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공전 주기가 반지름의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2분의 3승에 비례하고는 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하네스 케플러의 관측 데이터였던 것이고요. 이것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뉴턴의 이 만류인력 법칙을 도입을 한 건데, 그 두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고 놓고 보면은 그 케플러 법칙을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타원 궤도라는 것이랑 공전 주기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원이 아니라 타원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서 케플러 법칙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원이냐 타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2차 곡선이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태양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천체 중에서 헨리에성 같은 혜성이 있죠. 얘네들은 원도 아니고 타원도 아니고 쌍곡선 궤도를 그려요. 근데 쌍곡선도 2차 곡선이죠. 그러니까 원이냐 타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2차 곡선을 그린다. 그러니까 무거운 천체가 있고, 얘는 그 상대적으로 정지에 있는 어떤 무거운 천체가 있고, 그 주위를 도는 가벼운 천체가 있을 때 그 궤도는 2차 곡선이 나온다 라는 관측 데이터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2차 곡선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하려면 인력의 식이 R1승도 아니고 R3승도 아니고 R2승에 반비례했었어야만 해요. 그래서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케플러 법칙을 설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만류인력의 법칙이 천체 레벨에서는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지구 레벨 미시적으로 그라운드 익스페리먼트에서 컨펌을 한 것은 만류인력의 법칙이 발표된 한 100년 이후의 일이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케플러 법칙에서 좀 중요한 것은 2차 곡선이 나온다. 원이 아니라 타원이었다라는 게 중요했다라기보다는 어쨌거나 2차 곡선이었다라는 사실이 좀 더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이게 17세기 중반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저술하던 그런 시절의 일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메커니스 내지는 다이내믹스라고 불리는 것이
뭘 하고자 하는 학문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하고자 하는 학문이냐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주변의 물리적 존재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이 질량을 가진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이것을 기술하고자 하는 학문이 다이내믹스입니다. 근데 이제 다이내믹스를 기술함에 있어서 뉴턴의 메커닉스 그러니까 메커니스라는 것은 포스가 어떻게 작용을 할 때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되냐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뉴턴 다이내믹스는 F&ma라는 식을 가지고 다이내믹스를 기술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포스가 주어지면은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고 가속도를 두 번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 위치값이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위치의 타임 이발루션이 포스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뉴턴의 메커니스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다이내믹스를 기술하는 방법이 F&ME 말고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더 있는데 해밀토니안 다이내믹스라고 해가지고 에너지의 이발루션 해밀턴이라고 불리는 이게 사실 그냥 에너지 값을 말하는 것인데 에너지 값이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술하는 해밀토니안 이퀘이션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다이내믹스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라그랑지안 메커닉스라고 해가지고 질량을 가진 물체의 다이내믹스는 라그랑지안이라는 값의 타임 적분값이 최소화되는 경로를 따른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밀토니안의 최소작용의 원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다이내믹스를 결정해주게 되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 고전력학 수업에 들어가면은 뉴토니안 메커니스, 해밀토니안 메커니스, 라그랑지안 메커니스가 각각이 무엇인지를 일단 다루고 그리고 각각을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리고 뉴토니안 다이내믹스가 잘 적용되는 세팅, 해밀토니안 다이내믹스가 잘 적용되는 세팅, 라그랑지안 다이내믹스가 잘 적용되는 세팅이 각각 있거든요. 각각의 상황들이 뭔지를 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동일한 피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어,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달이 지구를 돌면서 발생시키는 포스에 의해서 그 바닷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조수간만 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조수간만의 차가 몇 시간 단위로 주기가 바뀌는지 이거를 달의 공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달의 공전 주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하는 훈련을 한번 하게 되고 어, 어, 영화 같은 데도 한번 나왔던 건데 수성의 근일점의 프리시션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만류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주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기를 계산하고 나면은 관측값하고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의 렐러티비티는 이 관측값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었다 해가지고 그 아인슈타인 중력 법칙의 실험적 증거 중 하나로 얘기가 되는데 뉴턴 다이내믹스를 이용을 해서 수성의 근일점의 프리시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고전력학에서 받게 되는 훈련의 내용인데요. 해밀토니안 다이내믹스라는 것은 해밀토니안이라는 어떤 스칼라 함수, 에너지를 표현하는 스칼라 함수인데 이 스칼라 함수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라그랑지안 메커닉스라는 것은 그 라그랑지안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연립 1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요.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변분 원리를 이용해서 드라이브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이라는 것에 그게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열심히 풀게 되는 그런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질량을 가진 시스템에 대해서 컨서브 포스가 작용을 할 때 라그랑지안 값은 운동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 값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라그랑지안 메커니스를 전개를 하게 되는데 라그랑지안 메커니스가 약간 좀 트리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양자 장론 그레이줄 레벨로 넘어가면 모든 것을 라그랑지안 덴서티를 가지고 기술을 하게 되면서 사실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다이내믹스가 그러니까 관찰된 다이내믹스가 라그랑지안의 시간 적분 값에 시간 적분 값이 최소화되는 경로를 따르게끔 하는 어떤 스칼라 함수 자체가 라그랑지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요. 약간 순환론법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해밀턴의 최소 작용의 원리라는 것이 물리학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으로 등장을 하고, 우리가 관찰된 다이내믹스를 설명해주는 라그랑지안이 무엇이겠냐를 찾게 되는 이상한, 약간 받아들이기 이상한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듀얼 레벨로 가게 되면은 좀 논의가 이상해지는, 그 논리가 약간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 레벨까지 가실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들을 좀 충분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것은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기술로 하는 것이고, 파인만 다이어그램, 이제는 파인만 경로석분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거는 라그랑지안 메커니스를 가지고 양자역학을 기술로 하려고 할 때 등장하게 되는 개념들입니다. 이 정도까지 주어들어 놓으면 되고요. 양자역학은 이제 그 파인만 경로적분 좀 어드밴스드 엔토피이고 그레듀얼 레벨에서 주로 다루게 되고, 학부 양자역학은 해밀토니안 픽처를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열심히 풀는 그런 전개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